엎친데 덮친격이라고나 할까. 안 그래도 일본 오염수 투기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실 상태인데 우선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핵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은 일본 정부에게도 일본 시민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도보 순례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M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네.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에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외 순방이겠죠. 네. 해외 순방 가면은 더 주목받고 어떤 성과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 또 MZ 세대가 더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폭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내려가는 원인이 있다면 그건 대체적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오염수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이 더 많이 인식됐을 때는 대통령 지지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4박 6일 프랑스, 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파리에서 직접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는데요. 이번 해외 순방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장 빠르게 조사돼서 나온 게 CBS가 RN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인데요. 이게 네. 0.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0.3%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미국 순방 때 그 영어 실력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개최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개최국이 선정이 됐더라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면 큰 폭으로 상승 효과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순방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 같고 특히 나가시기 전에 그 교육 수능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방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장차관 인사 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번 인사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바로 임명을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 말씀하셨던 대로 수능과 함께 이제 인사도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과연 또 이 여론 영향이 장관이나 차관 또는 심지어는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이동관 특보에 대한 그 임명과 이에 대한 영향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영향은 주어지겠지만 이게 아주 큰 폭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진영으로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나 또는 무당층,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평가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체로 인사를 물어보면 대통령의 긍부정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네. 정작 이것 때문에 인사를 못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장님, 여야 네. 당 대표들 국회 교섭단체 연설 살펴볼 텐데요.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 네. 이재명 대표는 불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했는데 네.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양당 대표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은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현실 가능성 여부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수 축소는 이게 10%, 30명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도 이게 이제 당에서 실질적
실질적인 이제 백업 작업이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은 그 이 혁신위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포기 사역서를 제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 이제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네. 지지층은 아직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그렇습니다. 개정과 예.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지지율과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리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국민 여론에 물어보면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제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있고 여야 간에 협의도 힘들 뿐더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크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이슈도 아닐 뿐더러 국민들로 봐서는 민생이 더 급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이슈라는 것은 지속성과 파급성인데 지속도 오래 안 되고 파급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뭐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부에서는 지금 반발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당내에서는 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혁신위의 그 전체 소속 의원의 선언도 같이 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반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좋았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내가 헤쳐나가겠다,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많이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9일, 20일 날 한 조사에 따르면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이 불체포 포기 특권 선언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2.1%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는 36.6%가 나와서 일단은 그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향후 지지율과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실제 이런 이제 또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이 오느냐 그 여부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만큼의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건 저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네. 부분입니다. 배 수장님, 한국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쌓이고 쌓인 뭐 리스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돈봉투도 있고 또 코인도 있고 그 외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쌓이면서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민주당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도덕성, 윤리성을 유난히 또 강조해 왔거든요. 네. 이 부분도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 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 거점 세력에 대한 새로운 임무를 놓고서 타진되고 있다. 네. 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은 뭐 그동안 호남에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기억하실 텐데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은 이낙연 전 대표가 더 높지 않았나요? 아마 그랬을 네. 겁니다. 더 많은 경선에서의 득표를 얻어내기도 했었고 또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군불대기가 호남 민심을 좀 옮겨가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여론조사 기관마다 각 당 지지율 흐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 최근 양당 지지율 추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은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전국 지표조사 때문에 많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 네. 이제 지표조사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격차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25%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네. 요거는 좀 설문 구조가 다른 조사 회사들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대통령에 대한 MBS는 대통령에 대한 문항들을 좀 상당히 많이 묻다 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 성향층이
정당이 이탈이 좀 많이 있어서 특별히 더 25%까지 떨어진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면에 ARS 쪽에서 특히 오늘 말씀드린 그 RN서치의 경우는 민주당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43.1%로 국민의힘의 그 37.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ARS 조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좀 약간의 그 혼란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지지층이 결집된 상황 속에서의 그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무당층이 NBS에서는 32%, 갤럽에서는 29%. 그렇습니다. 이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뭐냐면 기존 정당에 대해서 정말 이 신물이 날 정도로 비호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은 아니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왜 이것이 비호감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성향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정당 하나하나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물어보면 정말 바닥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신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지지율이 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선택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 정당에 대한 극한 정말 극한 정도의 수치까지 이르는 그 유권자들의 심정이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제3정당이 나올 정도면 기존 정당을 뒤엎을 만한 정도의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 정당을 뒤엎을 만한 사람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기존 정당을 뒤엎을 만한 이념이나 지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사례에서 제3정당이나 신당 지역 기반의 유의미한 세력들을 보면은 김종필이나 또는 이해창이나 또는 권영길이나 또는 안철수나 이 정도의 인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전 신당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뭐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신당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이 TK 정당 아까도 이제 앞타임에서 네. 얘기했는데 TK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실제로 무당파층이 많은 속에서 그런 신당들의 흐름으로 이어져 갈 것이냐 그거는 저희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소 정당들의 어떤 신당 창당 움직임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인물 중심으로의 어떤 큰 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신당 그거는 이제 이 지금 현재 근데 그러면 이 신당 창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무당파층을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금 거의 50대 후반 정도 나오잖아요. 그 네. 흐름도 여기 안에 담겨 있고 또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무당파층 사이즈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우병우 전 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인데 TK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경산 지역부터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경산시 다자대결에 대한 조사, 물론 다자대결이고 이게 아직까지 총선의 본격적인 조사는 아닌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보셔더라도 최경환 37.9예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윤두현 의원이 현직 의원이죠. 현 의원인데 네. 현 의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을 정도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네. 보시면 이제 영주 봉화에 자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지금 현직이 박영수 의원이 현직인데 지금 더 높아요. 30.3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적어도 TK 지역에는 최경환과 이 우병우라는 두 사람 이게 선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호충의 싸움입니다. 인호충이 뭐냐면 인지도와 호감도와 충성도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우병우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워낙 오랫동안 이 지역의 영향력을 또 직간접적으로 또 행사를 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제 총선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 이야기는 뭐냐? 개인기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거들어버리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뭐 특정한 여론조사 가지고 전체를 다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참고로 하나의 하는 흐름으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예. 설명이시군요. 네. 이수아님, 대구 경북에서요 친박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높은 모습인데 내년 총선 공천에 친박계 인사들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여당 내에 이게 분열을 가져오는 지금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 이 지금 친박 인사들에게 공천을 주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줬다가는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서 이렇게 공천을 주게 되면 여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무소속으로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여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그 대통령 지지율 흐름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압도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좀 지탱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부정평가가 어떤 때는 더 높게 나타난 적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를 높이는 것만이 이 여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양영자 그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네.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움직이고 있고요. 뭐 기대와 함께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네. 제3지대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나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의 경우는 수도권과 그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틈새 시장을 좀 파고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에서 이제 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뭐 양향자 전 의원은 이제 현역 5명을 좀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 아까도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대권 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 속에서 신당의 성공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예.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시청. 당장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특혜 지역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홍준표 시장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죠. 경찰은 역시 공권력이고 윤석열 정부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TK에서 충돌, 조금 전에 또 분석해드렸던 친박 세력과 또 기존에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충돌 이렇게 되면 적어도 TK 지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 조직화 이 가능성을 또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경환, 우병우, 홍준표 뭐 이렇게 묵히지 않는다는 또 묵힐 수 있다라는 또 현상을 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총선 때 또 다른 TK 지역 내에서 왜 TK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 대통령의 윤심 장악력이 온전하지 않다. 또 하나는 지금 행보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TK 경쟁력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구성이나 대통령실의 구성을 보면 또 친이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대구 지역에서의 친이 친박 재대결 이런 양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영남권 물갈이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개인사 플러스 이제 공천 헌금 의혹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고 또 탈당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검사가 이제 그 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부터 해서 영남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점 괴담처럼 지금 여권 내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TK 지역의 신당 창당 문제와 그다음에 그 PK 지역에서 이제 그 현역들이 교체될 것이다. 이게 자체가 지금 여권에서는 생각지 못한 굉장히 그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당대표의 리더십, 이런 어떤 그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는 당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여전히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같이 좀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은요, 그 지난 대선 때도 나타난 게 핵심 지지 기반이 없는, 그래서 이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지지율 특징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네. 여기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나 발언의 파장 이런 부분들은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란이 오래 갈 거냐,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슈가 또 이슈를 덮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게는 잠깐은 이제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아주 오래 가는 현상으로는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는 분석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킬러 문항과 그 다음에 일타 강사, 네. 그 다음에 사교육인데 이 사교육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오히려 일단락될 수 있는데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이나 이런 쪽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된다면 또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런데요,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를 보면 교육 정책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론이 상반된 뭐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교육 정책이 향후 지지율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되어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이슈라고 보셨는데 저는 네. 이게 계속 지금 이어갈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능 세대가 아니어서 정확한 그 현실을 잘 모르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 20대 초반이라든지 30대 이제 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부모 세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30대에서 이 RN서치 조사에서도 30대가 6.5%포인트나 긍정평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0대의 이러한 불만이 그렇지 않아도 그 30대, 40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이게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더 붙이면 연령대에서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이유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연령대가 이럴 거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로 삼는 비율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그렇습니다. 펼치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론 흐름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 교육 정책이 또 마찬가지로 좀 진영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것이 미치는 지지율 영향은 오히려 양방향이다. 한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통령의 긍정과 또 부정 양쪽 방향을 다 향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배 소장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서 이제 여야 공방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국 돌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예. 서로 다른 여야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여론조사로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면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앞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인 것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우선적으로는 수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방류를 한 게 아닌데 노량진 수장이든지 우리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든지 군산 시장이든지 이런 데서 더 이상 회를 못 먹겠다. 이렇게 이제 번져서는 곤란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또는 향후의 방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전 문제로 있는 이걸 정부가 어떻게 과학적 검증 차원을 넘어서서 심리적 불안에 대한 관리를 할 준비와 대응을 하냐 이게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7월 방류 전에 정부가 어떤 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에 수시국이 필요하다. 수시국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찰단에 대한 이해, 네. 그 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에 나온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 소장님, 근데 일본은 지금 뭐 7월 방류 계획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지율 흐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핵 원전 사고에서 흘러나오는 이 오염수라는 부분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방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수산물 개방으로까지 압력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서명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영향을 미칠 현안 핵심 한두 가지 꼽으라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속 좀 이어지는 이슈들입니다. 수능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도 이제 7월 임박한 일본의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미디어입니다. 이 방통위원장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